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뭐 방금 줌을 하면서 한번 여쭤보니까 서해에서 동해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장마전선이 이동을 하는지 비가 지금은 서해 쪽에는 오는데 저는 구미인데 아직은 비는 오지 않고 두고두고해지려고 하네요. 자, 어제 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줌을 마칠까 싶습니다. 제가 그 영어 실력이 엄청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제가 제 일을 하는 데에는 필요한 만큼은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그 어, 공식적인 그런 언어고 잘 쓰지 않는 언어라 가지고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음. 어제 했던 게 스페셜 리뷰까지 했었죠. 자, 어제까지 뭐 했는 내용을 연결해서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그 루틴 리뷰, 그 다음에 애드헉 리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뭔가 그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동향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컨실먼트, 그 다음에 서스펜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청산이 되게 딜리스팅이 되면서 그 청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에 이어가지고 여기는 그 프로젝트 팀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온사이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 현장 조사지요. Bybit may visit and supervise the project team. 그러니까 바이비트는 그 프로젝트 팀을 방문해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and conduct on-site investigation on a regular or ad hoc basis according to the actual needs. 이게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뭐 정기 또는 그 특별 그 온사이트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실행을 할 수도 있다. The project team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Bybit's on-site investigation. 프로젝트 팀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바이비트의 그 현장 조사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 중요한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If the project team refuses to intentionally obstructs or otherwise fails to cooperate with Bybit's investigation, 만일에 프로젝트 팀이 뭐 그 바이비트의 조사에 대해 가지고 그 거부를 하거나 또는 그 고의적인 뭐 방해를 하거나 또는 그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Bybit may decide to take relevant actions against the project tea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t its sole discretion.
그러니까 바이비트는 그 프로젝트 팀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대요. 뭐에 따라 가지고 자체 재량에 따라 재량에 자체 재량으로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cooperative obligations of the project team, 팀의 그 뭐 협조 의무 사항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Bybit may take relevant actions against the project tea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in the event that the project team fails to fulfill the cooperative obligations herein.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적절한 조치를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러한 의무를 협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정해 놓은 바이비트에서 정해 놓은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handling of violation, 그러니까 위반을 뭔가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implementations of ST warnings, ST라는 게 special treatmen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T가 우리 지금 바이비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KOK/USDT라고 해놓은 옆에 보면은 색깔이 뭐 주황색인가 뭔 걸로 해가지고 ST라고 태그가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Bybit shall have the right to implement ST warning on a toke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violation of the rules and place a ST tag on the relevant trading pairs to alert the users of the risk of trading such token.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바이비트는 그 ST 워닝 토큰상의 토큰에다가 ST 워닝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 가지고 룰의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서 토큰의 ST 워닝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Place ST 태그, ST 태그를 놓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OK 슬래시 USDT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ST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On the relevant trading pairs, 그러니까 관련한 거래상 금방 제가 KOK, USDT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게 페어예요. 한 쌍으로 거래가 돼요. 뭘로? KOK를 사기 위해서 USDT를 지불을 해야지 KOK를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토큰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위험을 유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SD 태그다. 어, 여기에서 쭉 되어 있는 거 보면은 트리거 이벤트 오브 ST 워닝, 그 ST 워닝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경우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The ST warnings will be triggered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re identified, present, or occur from the project team or the token. 그러니까 ST 워닝이라는 거는 시작이 되는데 언제 되느냐. 트리거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총을 쏠 때 딱 당기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 트리거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어떤 경우나 하면은 다음과 같은 뭐 문제들이
프로젝트 팀이나 토큰으로부터 그 확인이 되거나 실제로 존재를 하거나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 트리거가 된대요. 이 ST 워닝이 발동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거는 좀 넘어가겠자 하는 게, 이게 trading concealment suspension and token delisting, 뭐 그러니까 이거는 concealment라는 통상적으로 뭐 뭔가를 숨기는 거지요. 없애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 예를 들면은 concealment of evidence 하면은 증거인멸 뭐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정지를 시키는 거고, 토큰 상장 폐지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ST 워닝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가지고 이 이하에 19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컨실이 될 수도 있고 중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은 ST warning은 is not lifted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어, implementation. 그러니까 ST warning은 시행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저기 없어지지 그러니까 lift, 그러니까 어,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계속 ST 워닝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붙어 있을 거예요. The average daily trading volume of each trading pairs of the token is less than USDT 그러니까 3000 USDT or other equivalent tokens for 30 consecutive days. 그러니까 어, 각각의 트레이딩 거래 거래상의 트레이딩 보륨이 에버리지 매일 에버리지 평균 거래 량이 less than 이라고 했으니까 3만 USDT 이하인 경우, 또는 30일 연속 30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정도의 토큰, 그러니까 이하로 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ST 경고를 받는다는 거죠. ST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쭉 있는데 12번째 보면은 the project progress is significantly slower than the development plan in the white paper. 그러니까 프로젝트이 어, 화이트, 그러니까 백서상에서 개발 계획, 백서상에 있는 개발 계획보다 엄청나게 느려졌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백서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백서상에 제가 그냥 대충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백서에서 언급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이 뭐 실행이 안 되고 진척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그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나진 않지만은 백서상에서 진행을 하고자 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제대로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 계획에 준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이 바이비터 같은 경우에는 백서를 보고서 진행 상황을 리뷰를 했을 거고, 뭐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ST에 또 해당이 되는 걸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 뭐 19가지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이 뭐 일일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사실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the decision to cancel trading pairs is irrevocable. 그러니까 irrevocable가 뭐죠? 그러니까 그 거래상을 그 이게 숨기는 결정은 irrevocable.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irrevocable.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닐까. 아, 이 변경을 할 수 없대요. 이렇게 이런 결정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만일에 그 프로젝트 팀이 원한다면 다시 이제 resume이라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the trading of such token. 해당되는 토큰의 거래를 되돌리기를 원한다면 it must reapply for the token listing in accordance with the Bybit token list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 그러니까 어, 그 거래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바이비트 토큰 상장 요구 사항 또는 요구 사항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토큰 상장을 재신청을 해야 된다. Bybit shall have sole discre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token listing requirements are met. 그러니까 바이비트는 뭐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토큰 상장 요구 사항들이 요건들이 만족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이게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킬지 말 건지 이런 토큰 상장 어, 요건들을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이비트가 자체적으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termination of trading, 거래 중지를 하는 끝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as soon as the liquidation process is completed. 그러니까 청산 그 과정이 완료가 되자마자 the trading of such liquidated token, 그와 같은 청산된 토큰의 거래는 will be terminated, 끝날 것이다. And the token will be delisted. 그리고 그 토큰은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Termination of the trading will be notified to the project team or the users through the means specified in Article 8 or through an announcement on Bybit. 그러니까 그 거래가 끝나는 시점은 그 프로젝트 팀,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재단도 아니고 어, 운영사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운영사라고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계약서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메타엠, 미디움 파운데이션, 뭐 메타엠, 뭐 미디움 LTD, 그 다음에 어, K 스테디움 PT라고 하는 그런 쪽에 통보가 된대요. 또는
그 이 아티클 8이라는 게 그 컨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이메일, 전화번호, 뭐 그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고 항이 아티클 8이에요. 조항 8인데 거기에 명시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유저에게도 사용자 또는 프로젝트 팀에 통보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비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나운스가 돼서도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이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어나운스먼이 된 거를 통해서 상장이 폐지가 됐는지 어떤지를 알지, 이 뭐 같은 것들 때문에 뭐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장이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제에 이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게 우리는 여기에 이 사업 KOK 플랫폼 사업에 가치를 생성하는 데 역할을 해왔고, 누구를 통해서? 지인, 가족, 정말 지금은 우리가 거의 그 인간 쓰레기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왜? 소개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전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저는 거꾸로 말씀드렸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여러분들은 잘 하셨다. 근데 문제를 누가 발생을 시켰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거의 근거가 뭐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소위 말해서 우리는 분명히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업체명을 알고 있어요. 거기와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공지를 통해서 안 게 아니에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정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면, 뭐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medium, foundation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foundation 이렇게 적어야죠. 근데 뭘로 돼 있어요? medium ltd래요. 웃기고 자빠졌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이게 메타 M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게 계약을 미디움 LTD가 했는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했는지 또 몰라요. 그게 재단 이사장, 3기 재단 이사장한테 넘겼느냐? 업무 인수 인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느냐? 안 했죠. 그 다음에 AB 오드 버전인 옛날 9 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새로 그 뭐 V3도 이야기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것과 9 버전을 비교를 해 보신 분 있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신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개발을 한 사람이 영상에 메타버스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 그게 어떻게 개발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지 아니면 재단 이사장이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록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앱에 들어와야 될 내용들이 그 보충이 되고 추가가 되는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한 개라도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게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2021년도일 거예요. 말짱 거짓말이죠. 근데 그 작자가 여기에 나타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런 상장이 쭉쭉 가다가 되어 있던 게 딜리스팅, 상장 폐지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이유가 지금 바이비트 내용을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코인도 그랬을 거고
XT.com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XT.com도 상장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어 이렇게 스페셜 트리트먼트로 분류가 되고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딜리스팅이 되는 이 상황이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를 제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이비트 거를 제가 어제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그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뭐 퍼블릭 오피니언, 그러니까 여론으로도 그게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스스로 먼저 바이비터에 이거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도는 그것들이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바이비트에서 그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은 거꾸로 뭔가가 인콰이어리라고 했죠. 인콰이어리를 한 데 대한 레스폰드를 해야 돼요. 레스폰스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질의를 했는 데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느냐도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코어 팀 멤버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요. KOK가 처음에 상장이 되고 하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미디움이라는 회사 홈페이지, 뭐 연락처, 뭐 그 법인 이름까지도 바꿔 갖고 했다. 이게 KOK가 실제로는 KOK 파운데이션 쉐이셸 공화국의 그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걸로 가지고서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 보고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한 obligation, 의무 행위를 책임을 가지고서 responsibility를 가지고서 했느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인콰이어리를 했을 거고, 또는 뭐 온사이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을 것도 같은데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이미 거기에 보면 unknown whereabout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놈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ST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쿠코인이든 XT.com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었나? 그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판단을 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팀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액션도 취해졌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100만, 거기에다가 보드 거래소의 익스체인지에 KOK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도록 뭔가를
자기들이 해야 될 액션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KOK 플레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 사업의 시발점이 KOK 플레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퍼블릭도 아니고 소수가 모여 있고 소수의 그 구성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소수의 구성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이 아닌 커뮤니티 풀이라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 메인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메인넷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플랫폼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축 역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선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 100만 명이 거기에 사람이 운집해 있다라고 했을 때와 그들이 뭐 이야기하는 8만 명이 운집해 있는 거를 따졌을 때 8만 명이 있어요. 처먹을 게 없어요. 뭘 먹고 싶고 뭐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도 보낼 그 기차를 타기 위한 그 트레인 스테이션을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기차를 타는 거겠지요. 그런데 기차를 타는데 시간이 남아 가지고 뭔가를 그 배가 고프면 뭐 먹을 걸 찾을 거고 그다음에 목이 마르면은 음료를 찾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그거 외에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게임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결국에는 구축이 안 돼 있는 데에 그 투자를 시킨 거잖아요. 오픈 베타 정도 나왔을 때 자산 이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2023년 뭐 1월, 2월 이때쯤에 미더비라는 볼륨 1인지 2인지 제가 본 거는 볼륨 2인데 거기에 그 메인넷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그 미드볼 주도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갓난 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산을 먼저 이전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LH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집을 하나를 분양을 받고 분양금을 낸다라고 해도 사실 요즘 시절에는 웬만한 데에는 분양을 먼저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집이 너무나 많이 난립을 하다시피 그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출산율 저하로 해 가지고 그 지역 뭐 그 중소도시 뭐 광역시조차도 변두리로 가면은 이미 미분양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분양금을 조금씩 조금씩 내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팍 때려 넣었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유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작자들 거기에다가 이 KOK 플레이에 그 돈을 가장 많이 그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자기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던 거죠. 심지어는 5성, 6성, 7성 이런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하는 거에 다음날 최영규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고서 했을 때 그때 자산 이전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를 못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도. 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옛날에 장사방이든 비대위방이든 협의회방이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업무 인수 인계를 언제까지 할 거냐? 6월까지 할 거다. 그 이후에 지갑을 왜 안 넘기냐? 마스터키를 왜 안 넘겼냐? 계속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 이루어진 게 그거네요. 25개. 코드 월렛화해서 넘겨준 거. 코드 월렛 뭐라 그랬어요? 온라인상에 어, 계속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그 우리가 그 이동식 그 메모리처럼 거기에다가 25개를 담아 가지고 빼버리면은 노트북이든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된 상태로 25개만 넘겨준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가 KOK 이 암호화폐가 상장이 줄기차게 되고 있다가 오늘 말씀드렸던 바이비스트는 5월 5월 날짜를 모르겠는데 5월 중순 중하순쯤에 상장이 됐죠. 그래서 상장이 됐는 게 또 없어져요. 그리고 그네들이 이야기한 그 정책 변경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 KOK 그게 리프럴 보상에 해당이 되는 거. 처음에 없어졌던 게 등급 보상. 그다음에 후원 보상. 이게 없어지고 또 하나 한 게 무료 리프럴 시행.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시행이 된 게 없어요. 우리 KOK 플레이의 그 플랫폼 가격이 여러 번 상승이 될 동안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다가 얼마 전에 앱을 중지를 딱 시키고 나서 플랫폼 가격을 없애버렸죠. 누가 했을까요? 재단 이사장 못해요. 안 했, 그 다음에 송가병 했을까요? 못해요. 하나만 있어. 그 다음에 5,000불 스테이킹 하는 님이 그것도 하지 않았고 뭐 한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쇼핑몰 사라졌어요. 플랫폼 가격 사라졌어요. 다른 것들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앱을 한번 중지를 시키면은 시스템 점검 무슨 오류하면서 할 때마다는 아닌데 중요한 부분들의 기록이 사라져요. 오입금에 대한 이력도 사라져요. 왜? 남아 있어야죠. 올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그 메인넷의 결과물 한 2년이 됐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결과를 보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장점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장점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였는데 프라이빗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소스 코드조차도 내놓지를 못해요. 그게 2023년도 상반기 내로 내놓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이 지들 거예요? 아니지요. 얘들은 커뮤니티 풀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는 그 금액을 걔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곱하기 7을 해요. 곱하기 7달러를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나온 금액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도 0.00 0.01 그다음에
로이라는 거는 오늘 보면은 거래 그 L뱅크의 거래량 제로예요. K스타는 얼마냐? 한 8,000달러 정도 돼요. 그전에는 뭐 몇만 달러 또 적혀 있다가 싸그리 또 다 주저앉았어요. 이거는 누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앱이라는 게 메인넷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앱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 어떤 그 최측근의 사람이라고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올려놓은 음성 파일을 보면은 술만 처먹지 말고 지답자는 그런 디앱이라도 좀 가져오라고, 소위 말해서 조동아리 트는데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육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 충청도 모 대학 나온 그런 그 저기 골빈 뭐 양아치 골빈 놈이 양아치 같이 그게 무슨 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옮겨가는 사람들을 옮기도록 유도를 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기술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 최고의 기술이 뭐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15,000 TPS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웨어적으로 그 완전히 갖춰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MDL이라는 게 나와야지만이 그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장치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하이퍼레츠 그 상태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15,000 TPS를 최고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 75,000 TPS, 10만 TPS 뭐 그러는데, 실제로 딱 돌려보면은 몇 TPS 나와요? 2,0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걸 테스트넷이라는 거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경주용 차가 뭐 이게 시속 300km를 달린다. 그런데 경주 그, 어, 그 경주용 트랙이 셋업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는 300km를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주차를 일반 그 도로에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뭐 50km, 60km 어떤 데 가면은 뭐 30km 애들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컨제스천이 되는, 그러니까 뭐 그 범퍼 투 범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차가 이렇게 막 이제 대일동말동하는 이런 복잡한 거리에 이 경주차가 왔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느냐? 못 낸다 이거죠. 그러면 솔라나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75,000 뭐 몇만 TPS가 나오는데, 실제로 거래를 하고 트랜잭션이 발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트랜잭션의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내려온다. 이거는 직권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거를 자선 이전을 하게 하고 하는 데에 선두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알겠느냐, 알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코인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죠. 제발 들어오시면은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발행을 해놓은, 그리고 뭐, 코퍼레이션 관련되는, 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코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코인 토큰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투자가 되는 거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안 되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뭘 해요? 플럭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대출 형태로 필요한 경우에는 좀 내가 투자를 해놓은 거를 빼가지고 쓰고 다시 갚아라.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를 조작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한다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USDT 정말 우리가 아는 USDT, USDC 그다음에 뭐 BUSD 뭐 이런 것들 정말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적인 담보물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US 달러를 담보로 맡겨놓고 했는 건데 이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USDT를 맡겨놓고 KUSD를 가져가서 그거를 그라운드 체인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 쓰지도 못할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데다가 내 거 USDT를 맡기고 KUSD를 가져가라. 이거지요. 이런 거부터 뭐 제너 드래곤 뭐 지난번에 그 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레버뉴와 접속자 수를 확인을 해드린 거 있잖아요. 5,000달러 미만, 그 5,000명 미만 이런 거 보여드렸다시피 그런데 가스비든 수익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거든 뭐 뒤에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올려준 것 거기에 또 어떤 에어드랍 또는 뭐 거기에 수익이 나온 거를 나눠 갖겠다라고 했는데 쟤들 지금 받고 있는 건 뭐뿐이에요. 인플레이션, 가스비 뭐 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싼 만큼 내가 해도 그 눈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 나눠 갖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뭐 1조 원, 뭐 그게 되면은 뭐 수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됐잖아요. 그쪽으로 옮기게 했잖아요. 자기가 잡아놓는 해지를 못하는 원 수량의 것을 회복을 하는데 뭐 150일, 200일, 뭐 1년 그렇게가 옮겨놨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원금을 회복을 원 코인 수량을 회복을 한 사람이 있냐? 없죠. 그 결과를 그 작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KOK와 K스타의 현재 거래소의 거래소의 가격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안티라고 표현하는 전체로 따졌을 때 10대 1도 안 되는 수의 사람, 그 10대 1에 속해 있는 그 소수의 사람, 요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있다 보고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안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가상자산 사업이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격의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게 이런 대중매체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 수가 KOK에 접근을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길래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고 자체가 정말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봤죠? 그거보다도 그 전에 양손에 떡을 가지고 있다고. 그 부인도 아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손에 떡을 쥐게 해줬는데 양손에 떡 다 지금 쥐는 거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이 내뱉어놓는 말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유튜브든 오프라인이든 뭐 그 2,800 명이 있는 자리에서든 뭐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저는 뭐 비대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뭘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돌아다니 갖고 할 일이에요. 필요하면 저도 돌아다니잖아요. 전국 설명회도 하고 지역 설명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조사 진술을 하러도 가고 방송국도 가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통화하고 방송국하고 통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앱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열어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들이 자포자기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까지 온 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와가지고 지금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는지를 생각을 하고 쓸데없이 개인 이때까지 모르다가 한 명씩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얌통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1억을 했는데 뭐 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작을 뭐 어떻게 보면 제 지인, 제가 소개한 사람, 뭐 그다음에 제 자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해도 이것들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알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모여들었고 그 모여들은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라는 쪽에서 그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 운영의 모든 것들을 제가 업무 전폐를 하다시피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몇 개월을 그거를 글을 올렸어요. 설명회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 그 전이죠. 이 유튜브를 하게 됐죠. 거기 또 한 곳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해서 이 영상을 내가 주음을 했는 거를 보내주면은 유튜브에 올려줄 수 있는 겁내서 못했어요. 그래서 내보고 직접 해보라 그래요. 채널을 바로 그 제 기억으로는 1월 3일인가 그래요. 10월 3일인가 그럴 거예요. 2022년 그때부터 그걸 만들고 나서 이 유튜브로 많은 것들을 잘못된 내용을 알리는 데에 피해자로서 알리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도 모이고 그랬는데 비대위라는 쪽에서 기존에 방 만드는 사람이 저를 내보내면서 지들끼리 그냥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날아가고 지금 현존하는 집행부 뭐 조직위 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들이 그걸 장악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알림 자체를 거기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로 모든 것들을 그다음에 어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알려드림으로 해 가지고 피해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좀 알고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거는 그거고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도 단체 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표 고발자로서 그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이비트와 뭐 쿠커인 이런 거 한 번씩 그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상장 페이지만 됐더라. 막 거기에 이제 끝났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이렇게 스페셜 트리트먼트로 취급이 되는 분류가 되는지 그 원인을 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거를 설명을 또 드렸고 그러면은 여기에 obligation과 responsibility를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노리스하는 이런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도 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있지요. 우리 이 일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송가병이라는 사람한테서 명예훼손, 모욕죄, 뭐 협박죄 다 지금 접하고 있죠. 불송치 됐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좋아요. 뭐 하는 거 뭐 저는 재판 신청을 했어요. 정식 재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갖고는 절대적으로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 비리의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인간 쓰레기 뭐 몇 개의 용어를 쓴 것 때문에 약식 기소 당했고 약식 명령 받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식 재판 신청을 그날 받던 날 바로 가서 재판을 정식 재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욕설을 썼던 그 내용들은 100% 100% 모욕죄 다 걸려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그런 과격한 표현이 감정이 그때는 그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죄를 묻겠다 그러면 좀 받죠. 그런데 벌금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공판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한 작자가 어떤 작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게 이거지요. 등급 수익 최고로 많이 받았다. 등급 수익이라는 거는 0 레벨이든 1 레벨이든 2 레벨이든 뭐 옛날에는 무한대였으니까 그게 다 해당이 됐었고 25대 끊고 15대 끊고 했으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15대 안에 있다 그러면 저도 그 사람한테 1 푼이라도 1 푼은 당연히 넘겠지요. 그만큼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데에 해준 사람이에요. 그걸 떠나 가지고 KOK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맞진 않지만은 자기가 최고의 직급자,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돌아서고 있어요. 우리를 안티로만 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그것 우리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받아 먹었으면은 뭘 해야 돼요? 정말 어 이 운영사라고 하는 데하고 대판 싸우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몰고 왔으니 그 사람은 저한테 도네이트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왜? 자기가 자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최고 직급자라고 오만 대 가 가지고 떠벌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는 1,100만 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썼다라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
2019년부터 했다고 하면 2024년 거의 만 4년 넘도록 이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데 인커밍을 지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구해줘 홈즈 뭐 그런 데에 자기 집이 나왔다라고 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성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비트 이더를 교환을 해 주는 대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스스로 올려놓은 영상 내용이 보면은 2020년 10월인가 그때 8,800개, 8,100개 뭐 채굴 수익, 후원 수익 외에 나머지 하나가 66,800개. 이거 다 합치면 10만 개 정도가 돼요. 2만 달러를 하루에 번대요. 그러면은 그 2만 개를 그 당시에 케오케이스 거래소에 내보내가지고 그걸 좀 팔고 했을까요? 요안으로 비트 이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팔거나 아니면은 또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고 작년인가 뭐 자기가 추가로 또 KOK를 샀다 그랬나? 뭐 K스타를 샀다 그랬나? KOK를 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현금화 실행도 한 번 못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녹취록에 정재섭 씨하고 뭐 둘이서 이야기한 내용에 둘 다 믿지 못한다면서요. 최영규, 김판종 둘 다 못 믿는다면서요. 근데 시스템? 그 조그마한 회사 그게 뭔 그렇게 지금은 당신이 지금까지 내뱉었던 말들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단톡에 뭐 그런 거 보면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당신 집 주소를 알려주면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올라와 있고 별의별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적어도 인간이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도 그 좋은 거를 스스로가 깨먹은 거예요. 1100만 개, 7달러면 7700만 달러, 1000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000억을 벌 수 있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스태킹 조금 했는데 사람이 엄청 늘어났고 이 사람들의 볼륨이 큰 것만큼 올라오니까 매일 스태킹 했겠죠. 그러면서 팡팡 날아갔겠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최초로 자기가 스태킹한 금액을 누가 뭐 어디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내가 그 근거를 찾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크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어, 전 세계 유일의 8성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직급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직급자는 절대로 아니고 보상 체계에서 제일 많은 거를 계속해서 쪽쪽 빨아먹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일개 프론티어라고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공인이라고 뭐 딱 그 녹취 파일에 1분 30초 정도 딱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공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8승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KOK 내에서는 그 사람은 공인이에요. 그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거기는 공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요즘은 한 2개월 가까이는 뭐 그 K-스테디움 그 미드업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하지 않고 다 지금은 뭐 다 숨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로지 저 혼자서 지금 이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생각들을 해보세요. 이제는 그냥 입 다물고 나는 잘 몰라 가지고 그냥 그 있겠다. 뭐 잘 돼 갖고 되면은 숟가락 얹으면 되지. 요런 얌통머리 까지는 생각은 이제는 좀 버리시고 하다못해 영상이라도 좀 보면서 내가 최소한 좀 알아야 될 건 좀 알려고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더운 날씨에 이 토요일에 여기에 줌에 참석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참여를 하셨겠어요? 저 사실 개인 후원 받고 있어요. 소수의 전체를 따지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라도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와 가지고 앱이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KOK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쭉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왜? 저는 만 2년을 이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내놨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갖고 알겠다. 아주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전 통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다른 걸 한 개라도 더 생각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일 개인의 이익 또는 제가 소개하신 분들의 소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저희 오픈 토론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많이 글을 올리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 다 이해를 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머리가 복잡해요. 봐야 될 내용도 많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제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뺏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영상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좀 아시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